2019년 1월 30일 아칸소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리고 2025년 8월 12일 플로리다의 고속도로. 서로 다른 시공간, 그러나 동일한 이름이 두 번의 비극적 사고의 중심에 섰다. 하르진더 싱. 같은 이름, 같은 직업, 같은 국적. 그러나 서로 다른 두 인물이었다.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믿었다. 6년 전 아칸소에서 다리를 무너뜨린 그 운전자가 다시 플로리다에서 참사를 일으켰다고. 언론도 시민들도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연쇄 범죄가 아니었다. 이것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드러낸 미국 이민 시스템과 상업 운전, 면허 제도의 치명적 허점이었다. 두 명의 하르진더 싱.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미국 사회의 깊숙한 문제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시스템은 이들을 막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직도 도로 위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숨어 있는 것일까? 2019년 1월 30일 오후 8시 10분. 아칸소주 옐 카운티의 작은 마을 올라. 911 신고센터에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다.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신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데일 밴드 다리. 88년 된 역사적인 목조 다리였다. 패티진 강 위에 놓인 이 다리는 허용 하중이 단 6톤, 즉 12,000파운드였다. 하지만 이 다리를 건드린 차량은 무려 64,000파운드, 32톤에 달하는 대형 세미 트레일러였다.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하르진더 싱이었다. 그는 가공된 닭고기를 덴빌로 운송하는 중이었다. GPS가 그를 이 외딴 시골길로 안내했다. 하지만 다리 입구에는 분명히 경고 표지판이 있었다. 무게 제한 6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리 위로 트럭을 몰았다. 순식간에 88년 된 목조 다리는 버티지 못하고 붕괴했다. 트럭의 앞부분은 패티진 강에 처박혔고 운전자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마을 주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 다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었다. 지역 역사의 상징이었고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1931년에 건설된 이 다리는 대공황 시대 공공사업의 산물이었으며 수십 년간 이 지역을 연결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지역 주민 메리 존스는 이렇게 증언했다. 그 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나무가 부러지고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강물에 뭔가 빠지는 소리,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사고 후 아칸소주 교통부는 즉각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었다. GPS를 맹신하고 경고 표지판을 무시한 채 허용 하중을 5배 이상 초과한 차량으로 다리를 건드린 것이었다. 2021년 1월 아칸소주 정부는 마침내 하르진더 싱과 그가 소속된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는 다리 재건 비용과 함께 역사적 가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했고 운송회사는 이미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다. 첫 번째 하르진더 싱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의 상업 운전면허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그는 어떻게 CDL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부터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AB60 법안으로 알려진 이 정책은 인도적 차원에서 도입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이 시스템 하에서 불법 체류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나 기타 대체 신분증명서를 사용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 운전면허와 상업용 운전면허 사이의 심사 과정 차이였다.
CDL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허점이 존재했다. 영어 능력 평가, 교통법규 이해도, 대형 차량 운전 경험 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상업운전자 라이선스 협회의 제임스 윌슨 회장은 CDL 시스템은 철저한 신원, 확인과 능력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일부는 너무 관대하다고 경고했었다. 2025년 8월 12일 오후 플로리다 턴파이크 세인트 루시 카운티 포트 피어스 근처 또 다른 하르진더 싱이 대형 세미트럭을 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치명적인 결정이 세 개의 생명을 앗아갔다. 170마일 지점 근처에서 그는 갑자기 불법 유턴을 시도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허가되지 않은 구역에서 트레일러는 잭나이프 현상을 일으켰고 모든 차선을 막았다. 그 순간 미니밴 한 대가 그대로 충돌했다. 미니밴에 타고 있던 3명은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완전히 파괴된 미니밴,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대형 트럭, 그리고 세 구의 시신. 사망자들은 모두 남플로리다 출신이었으며 가족 나들이를 떠나는 길이었다. 트럭 내부에서 발견된 동영상 증거는 사고의 전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결정하는 순간, 그리고 그 결과 발생한 참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나중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두 번째 하르진더 싱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2018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인물이었다. 합법적 체류 자격이 전혀 없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상업용 대형 트럭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을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직후 실시된 시험 결과였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안전청이 실시한 영어 및 교통 표지판 시험에서 그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총 12문제 중 단 2문제만 정답을 맞췄다. 교통 표지판 관련 4문제에서는 1문제만 맞췄다. 이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국토안보부의 조사 결과 그의 취업 허가 신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14일에 거부되었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1년 6월 9일에 승인되었다. 이 시점부터 그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고 CDL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교통법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CDL 시험을 통과했을까? 캘리포니아 교통청은 당시 합법적인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지만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플로리다 사고 직후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사람들은 즉각 2019년 아칸소 다리 붕괴 사고를 떠올렸다. 같은 이름, 같은 직업, 같은 출신지. 모든 것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6년 전 다리를 무너뜨린 그 운전자가 또 사고를 냈다는 추측이 확산되었다. 정치인들도 즉각 반응했다.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캘리포니아의 관대한 이민 정책이 이런 참사를 불렀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도 국경 통제 실패의 결과라고 성토했다. 보수 언론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연쇄 사고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샵디포어설진들생과 같은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하나의 인물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아칸소 다리 붕괴 사고의 하르진더 싱과 플로리다 고속도로 사고의 하르진더 싱은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이는 동명이인 사건이었다. 아칸소 사고 당시 운송회사 관계자는 언론에
우리 회사의 하르진더 싱은 2019년 이후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다. 플로리다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2명의 하르진더 싱 사건이 드러낸 것은 미국의 다층적 시스템 실패였다. 첫째, 이민관리 시스템의 허점이었다. 불법 체류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생체 인식, 데이터베이스나 고유 식별 시스템이 부족했다. 둘째, CDL 발급 시스템의 문제였다. 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고, 일부 주에서는 심사 과정이 충분히 엄격하지 않았다. 특히 언어 능력과 교통법규 이해도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운송업계의 관리 감독 부실이었다. 운송회사들이 운전자의 과거 사고 이력이나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사고 후 책임 추궁 과정에서 회사가 폐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 교통안전 전문가 마이클 로드리게스 박사는 이 두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의 징후라고 분석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비슷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둘 다 시스템의 허점을 통해 빠져나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하르진더 싱 사건은 미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화당은 이를 바이든 행정부의 관대한 이민 정책의 실패 사례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개별 사건을 전체 이민 정책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플로리다 사고 직후 미 교통부는 상업용 트럭 운전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했다. 모든 CDL 소지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5년 내 취득한 면허에 대해서는 영어 능력과 교통법규 이해도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는 AB60 법안의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면허 발급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지만 CDL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영어 능력 평가와 실기 시험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기로 했다. 연방 차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 국토안보부는 모든 상업 운전자에 대한 생체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름이나 서류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신원을 생체 정보로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것이었다. 언론과 정치계의 관심이 하르진더 싱들에게 집중되는 동안 정작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묻혀버렸다. 플로리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3명은 각각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마이클 존슨 35세는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평범한 가장이었다. 그의 아내 사라는 남편은 그날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다. 엘레나 마르티네스 28세는 간호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에 헌신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엘레나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이런 식으로 떠나다니 믿을 수 없다고 애도했다. 데이빗 리 42세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수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던 교육자였다. 그의 학생들은 추모 집회를 열어 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다. 각각이 소중한 삶이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다. 두 하르진더 싱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있다. 첫째, 정말로 이 둘은 우연히 같은 이름을 가진 것일까? 인도계 이민자 사회에서 하르진더 싱은 흔한 이름이지만 둘 다 트럭 운전자이고 둘 다 비슷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둘째, 아직도 도로 위에는 얼마나 많은 부적격 운전자들이 있을까? CDL 재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들은 무엇일까?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한 다른 사례들은 없을까? 셋째, 이민 정책과 교통 안전 사이의 균형점은 어디에 있을까? 인도적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정책과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두 명의 하르진더 싱.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서 미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다. 이민과 통합, 안전과 기회, 관용과 책임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었다. 아칸소의 88년 된 다리는 무너졌지만 재건될 수 있다. 플로리다에서 목숨을 잃은 세 사람은 돌아올 수 없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 시스템을 개선하고 허점을 메우고 더 나은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름의 혼동으로 인한 오해는 해결되었지만 그 이름들이 상징하는 시스템의 실패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도로 위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미국의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트럭들. 그 운전석에 앉은 사람들은 과연 모두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일까? 두 명의 하르진더 싱이 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